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한인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한인 부부 사이에서 부인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LA 한인타운 1100블락 사우스 멜로 에비뉴의 한 다세대 주택의 방 한켠.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곳은 피가 흥건한 등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살림들은 흐트러짐 없는 것으로 밀어볼 때 숨진 남편은 피할 틈도 없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 벽 한켠에는 전화 자주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규칙에 20가지의 번호가 매겨진 각서가 붙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소지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각종 여행 계획들이 적힌 수첩들도 눈에 띕니다. 알콩달콩해야 하는 신혼부부가 살던 집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살인 현장으로 변한 겁니다. Sunday at approximately 5 a.m., Los Angeles police officers responded to the 1100 block of Menlo Avenue for a radio call of an unknown trouble. Kyung Sung, and he was dead of an apparent stab wound. Miss Yu was arrested and booked for murder. 올림픽 경찰서는 부인은 단기 방문자 신분인 올해 26살의 유미선 씨, 숨진 남성은 올해 31살의 시민권자인 성태경 씨라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발견 당시 흉기로 수차례 찔려 숨진 상태였으며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부인 유미선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들을 밀어볼 때 경찰은 숨진 성 씨 역시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검시국에 부검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1일 사건 현장인 LA 한인타운 1100블락 사우스 멜로 에비뉴의 다세대 주택 1층에 입주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항상 잠옷 바람으로 있더라고. 누가요? 두 부부가. 그래서 상당히 그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지. 경찰은 현재 유미선 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 씨는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남편인 성 씨는 사건 현장인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당시 비즈니스맨이라고 밝혔지만 유흥업소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부인 유미선 씨와 남편인 성태경 씨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라고 밝혔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결혼 사진 한 장 발견되지 않은 등 사실혼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부부가 체류 문제 등의 다른 문제로 살인이 벌어졌을 것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어제 빅토빌 지역의 한 한인 의류업소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해 60대 한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강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무자비하게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14,000블럭 팜데일 로드에 위치한 빅토빌 갤러리아 안의 수화 및 익스트림 맨스웨어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당시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던 올해 62살 업주 홍종숙 씨를 구타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홍 씨는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녁 6시 30분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9살 톰 레이먼드로 범행 직후 도주하던 중 경비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게 넘겨져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숨진 홍 씨는 오랫동안 빅토빌에 거주해 왔으며 아들이 맡은 가게에서 일을 봐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며 우리는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해 유례없는 대북 대중 강경 대응책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돈 세탁해준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하는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두 번째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한 유례없는 대북 대중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며 우리는 북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을 다루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단언에 대해서 CNN 등 미 주요 언론들은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ICBM이 사거리 10,000km를 돌파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워싱턴과 뉴욕까지 사실상 미 전역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평가에 따라 미국은 유례없는 강경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돈 세탁해준 중국은행과 업체들을 제재하는 세컨드리 제재 조치를 본격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은행과 업체들을 제재하는 금융, 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국이 최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은행과 선박회사, 개인 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조치를 확대해 이른바 중국은행과 업체에 대한 세컨드리 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것은 물론 돈 세탁까지 해준 중국은행들과 업체들을 포착해왔고 유엔 제재 위반 증거까지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식 세컨드리 제재를 북한과 중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란식 세컨드리 금융체제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했던 유럽연합 은행들에게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결국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제재 카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과 돈 거래했거나 돈 세탁까지 해준 중국은행들과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미중 갈등까지 감내하고 김정은 돈줄 끊기를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의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공식 취임한 날 앤서니 스칼라무치 공보국장이 열흘 만에 경질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은 스칼라무치 공보국장이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해임됐으며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에게 백악관 규율과 체계 확립에 정권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지각 변동에서 대통령 측근인 공보국장이 단 열흘 만에 경질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공식 취임한 지 수시간 만에 대통령의 월가 측근 출신으로 열흘 전 데려온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전격 경질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앤서니의 발언이 자신의 직위에 부적절했다고 느꼈으며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그 부담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병대장 출신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일하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의 경질을 건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스카라무치 전 공보국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스카라무치 전 공보국장은 프리버스 전 실장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으나 정작 그 후임인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에 의해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존 켈리 비서실장은 백악관의 혼란과 암투를 잠재우고 규율과 체제를 다시 확립해야 하는 새 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의 체계와 규율을 갖출 정권을 부여받았다며 웨스트윙 직원들이 모두 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으로 2기 백악관을 장악해 통제하고 대통령 딸과 사이와 호흡을 맞추며 쇄신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HR 121이 통과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주말 글렌데일시에서는 이 결의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HR 121을 통과시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세에 지속적으로 교육하자는 의미로 글렌델시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가 진행됐고 HR 121의 입안자인 마이클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그리고 글렌데일시 정부 관계자 등 각계각층 2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First, we have to put them in a textbook to teach children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why. And we have to teach children what's going on today. It asks them what is right, what is wrong. And then so that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s when they're older. So, and they have to have that sense of justice to do the right thing. 미셸 위원장은 일본 우익 단체들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글렌델 씨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여성 인권과 관련한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주 sad하고 나쁜 히스토리들은 더 이상 리피트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recognize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의 Japanese government을 나쁘게 얘기하거나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우리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한국을 홍보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에서도 함께 참여해 기업의 사회 환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기뻐지는 것 같고 같이 나온 본사 직원들도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렌델 시장도 지속적으로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일에 글렌델 씨가 적극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ut as far as the comfort woman issue, it's a dark part of the history, but we don't want the history to repeat itself. That's why we are all here. And with the art exhibition that we have, we are trying to teach our new generation about the history so they will learn. So this kind of atrocities will never happen. 또한 내년에도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RK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